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의 만남. 드디어 세차 병장님을 만났습니다. 네, 브릴리언트 디테일러스 세차 병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 누군가의 오마주인데요. 그 누군가를 밝히면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영상을 요즘 잘 안 올려. 그리고 그분이랑 엮이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시고 계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예요? 이 뜻은 뭡니까? 브릴리언트, 훌륭한, 디테일러스, 디테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외부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지? 실내를 왜 처리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돌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밑돌쇠에 나오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은 차가 이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지. 오래 차를 몰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밤에 출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네. 낮에 출장을 안 다녀요. 네. 그러면 낮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마감을 치고 그러고 이제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5시. 조금 늦게 움직인다 그러면 7시부터 움직여요. 그러면은 밥은 언제 먹죠? 배고프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밥 먹어야지. 왜냐면 나는 가야 될 거리가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이동하는 동안에. 예, 그럼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밥을 먹어. 차에서 취식행위가 일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른 게 없어요. 차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외부 세차는 맨날 하잖아요. 외부 세차는 그런 거죠. 외부는 깔끔한 상태잖아. 오염물만 묻어있잖아. 내부는 세차를 하려면 짐을 빼야 되잖아. 난 짐이 많다고 지금. 폴더링을 하시면 되잖아요. 폴더박스나 그런 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벌써 몇 페이지가 지나갔어요. 아, 페이지가 지나가서. 그거는 폴딩 박스가 집에 몇 개가 있을 것이며 네.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까지도 않은 툴백 그렇죠. 이것도 지금 툴백이고 제가 이 근 한 달 동안 툴백을 10개는 산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고 오늘도 지금 연락 오면 바로 움직여야 돼. 주안동인데 연락 오면 바로 움직여야 돼. 케미컬 가이저 당근마켓 지금 딱 연락 오면 연락 바로 쏴야 돼. 지금 가우디를 뭐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당근하라고 온 거야 사실. 그러면 왜 그 툴백을 사시려고 10개나 있으시면 그러니까 툴백만큼 사실 정리하기가 용이한 게 없어. 정리 안 하잖아요.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카오스 이론인가요? 그 폴더 속에 질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려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뭐 한 3,000평 부지에 이런 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공장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가우디 물건들 다 갖다 놔도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정리하기 잘 돼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차는 큰 차를 하면 되죠. 사주실 거예요? 원래 차가 더 있잖아요. 한때 어디 갔어? 티구안 그건 와이프 타고 있죠. 이것보다 크잖아요. 그럼 바꿔 타시면 되죠. 티구안은 모자랐죠 벌써. 그 몇 페이지가 지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본업 관련된 짐도 있고 세차 관련된 짐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은 취미 관련된 짐도 이게 3개가 동시에 실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출장을 야간에 다니면 마지막 엔딩 지점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퇴근을 도봉구에서 했지만 오늘 나의 엔딩은 인천 엔딩이잖아요. 케미컬 가이드.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동탄 엔딩이에요. 내일 모레는 반포 엔딩이야. 나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끝날지 몰라요. 심지어 내일 동탄인데 중간에 갑자기 급 연락이 와가지고 시흥으로 갑자기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거 한 거죠. 되게. 부처한 별명이 그러니까 모든 짐이 난 항상 실려 있어야 되는 거지. 실어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실어 놓으니까 요 상태다. 유턴할 거예요. 요 상태다. 그런데 외부는 잘 하시잖아요. 로터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디테일링을 하시던지 하시나요? 하죠? 외부는 얘기했잖아. 정리돼 있잖아. 외부는 정리돼 있잖아. 외부는 바로 물 쏘면 돼. 지금 이 상태에서 물 쏠 수 있어? 사람이 생각보다 체류하고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차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차가 더러워졌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차가 깔끔한 사람들은 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는 거야. 저는 원장님의 멋들어진 이론과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리된 내용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우길 때가 있어. 이거 우기는 거야. 나는 차를 많이 탄다니까요. 이게 제가 많이 타면 무조건 1년에 한 35,000좀 타요. 35,000좀 타요. 35,000 많이 타면 한 4만 뭐 이렇게도 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타는데 그러면 좋아요. 정리할 이 선이 갑자기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일단 좋아.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실내 세차용품 난 산다 안 산다. 많아요. 많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그러니까 많아. 실내 세차 용품을 뭐 사냐 안 사냐는 좀 논의 문제. 왜냐면 나는 실내 세차 용품을 따로 사진 않아요. 왜냐면 되게 많거든. 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비교 리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내가 쓸 때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거를 분명히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비교 리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리뷰를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잘. 비교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통제변인, 그러니까 이 변이, 그러니까 변수를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쉽지 문제인데 않-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거든요. 그냥 본인의 기준 안에서는 이렇다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의 리뷰, 내 리뷰 안에서 무슨 말을 해도 되나? 상관없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형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생각은 SM520이 최고인 것 같아.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SM520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비교군을 같이 넣어버리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M5랑 5 시리즈랑 아반떼 소나타랑 뭐 E 클래스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차 중에서 SM520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데 니네들도 좋아야 되는 이런 강요성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걸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자 SM520이 M5보다 좋을 수도 있어. 있죠. SM520은 200만 원이야. 가성비? 보험비랑 다 해가지고 200만 원이야. 얘는 2만 킬로만 타도 솔직히 손익분이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M5는 뭐 잘못 박으면은 그냥 수리비가 200만 원부터 시작이야. 2천만 원. 그러면은 SM520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비교에 의한 스토리텔링이나 서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세차 케미컬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본인이 비교 리뷰를 그런 스토리텔링에 담아서 하는 거네. 왜? 남이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기획을 한 아니, 4번 했고 촬영도 한 3번 했어. 그런데. 촬영 본도 아직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문제가 뭐냐? 편집할 시간. 또 그 얘기 나오네? 편집을 대신해줘. 지금 아주 못된 버릇이 뭐냐면 이제 본업 얘기가 곧 나올 겁니다. 난 너무 바빠. 유튜브 그만둘 거야. 이게 유튜브 힘들다니까? 이게 힘들고 누구나 알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 가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되지? 그걸 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세정제의 척도에 대해서 세정제 지금 척도도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찾은 척도만 지금 현재 한 4가지는 돼요. 좋네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로서 내가 뭐 유튜브로서 난 비교 리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뷰 컨텐츠를 전문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비교적인 리뷰를 위한 그런 척도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찾은 것만 5개는 돼요. 4개는 돼. 꺼내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바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어려워. 얘기해 주시면 궁금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디테일링 포럼에도 글을 썼었어요. 네네. L001이 내화학성이 되게 좋대. 네네. 그래서 그 L001의 내화학성이 좋은데 깰라고 하면 깰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L001을 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정제들 있어요. 20-30평은 되는 것 같아. 그걸 원액으로 다 비벼봤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애가 있고 실제로 깨지는 애가 있고 발수층이 깨지는 애들도 있고 버티는 애들도 있고 적당히 빼지는 애 이런 애들도 있는 거야. 근데 코팅층이라는 거는 사실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수용성 오염물은 물에 하루 종일 담기고 있으면 떨어져. 분명히. 그럼요. 그거는 시간과 관련된 영역이란 말이야. 뿌리는 거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죠. 불리는 거는 시간의 영역이고 그걸 단축시키는 게 사실 케미컬인데 근데 그 이외에 케미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기름 오염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죠. 근데 세정제가 무슨 뭐 디지털화된 뭐 선택적 작용을 하는 뭐 백신도 아니고 얘 입장에선 코팅층도 오염이야. 기름 오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기름 오염을 제거했던 애와 제거를 못한 애는 다르죠. 그러면은 기름 오염물인 코팅층을 박살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정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난 원액으로 테스트했으니까. 원액을 비비는 걸로 테스트했으니까. 대부분 원액을 비벼서 쓸 생각은 안 하니까. 저희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 척도를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봄철에 고체 왁스 뿌린 다음에 최고의 적이 뭐예요? 소화병
응. 송화가루 인터넷 검색하면 팔아요. 송화가루 알아. 그러면 송화가루를 갖다가 물에다가 잘 이렇게 희석을 해 뿌려 발라. 그 다음에 심지어 일부는 세차 유튜브도 아니야. 픽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황토물 비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잖아. 철가루랑 송화가루랑 황토를 물에다가 풀어. 그걸 차에 발라. 차에 발라.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도 충분히 유의미한 정도로 세정대의 척도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가면은 오염포가 있단 말이죠. 국제 오염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제 오염포는 실제로 삼성자동차나 현대기아에서도 실제로 쓰고 있는 테스트 오염 판넬이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인터뷰 마저 하자고? 아니 이게 굉장히 집중을 좀 하시. 아니 난 운전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래 그럼 뭐 이상하지. 가운데야 돌아다니지. 여기다 썸네일 하나만 뽑으려고 가지고 없어? 하여튼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디테일러세요 아니면 포럼가예요? 저요?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야. 그럼 본인은 유튜버예요? 난 유튜버가 아니야. 나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유튜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그러면은 그 유료 전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유로 전환 되어 있죠. 수익 창출은 되어 있죠. 저는 제 기준은 제 모든 일은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라고 생각해요. 얼마 못 받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 잘못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돈 주고 너 돈 받았으니까 프로라고 얘기하기에 그럼 미비한 금액이. 그럼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나 편집 좀 대신 해달라니까. 그럼 나 유튜브 할 수 있어. 그럼 안 돼. 이건 자기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저는 수익 창출을 해놨지만 지금 현 시점까지도 출금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게 얼마 돼야지. 그 출금하려면 $100 이상 돼야 돼. 100달러가 안 되는 거지. $100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으면 30%를 미국에 그 세금 떼고 줘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월렛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120불인가? 많이. 지금 거진 한 1년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세차를 좋아하시는 거죠? 전 세차 좋아하죠. 난 세차를 되게 좋아하는 언제 사람이에요. 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언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짜릿하다. 코치엑스 벌 때. 모든 분들이 고체약스를 거의 끝으로 보고 있어요. 폴리싱 가기 전에. 폴리싱도 재밌고. 근데 보통 폴리싱은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작업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지만 뭐 일단 폴리싱 넘어가면 거의 끝에 다 나르실 것 같고 고체왁스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코치엑스 재밌죠. 왜 재밌어요? 나오는 결과값? 아니 뭐 어떤 행위? 결과값이 그러면은 무락스나 실란트나 유리막이나 모든 걸 통틀어서 고체왁스가 거의 탑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고체왁스가? 결과값이 뭐가 중요해요? 고체왁스를 저는 제 스스로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 스스로를 유튜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진짜 눈만 돌려도 얘가 10만이야? 얘가 100만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세차 시장에서 솔직히 저 지금 이제 2천 몇백인가 이런데. 야, 부럽다. 근데 300명도 아니 얘기 안 하죠. 2,500 가지고서 내가 근데 샤인페스트도 초대를 받아서 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좀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과는 조금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2,000 구독자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쳐. 브이로그를 찍는데 2,000명밖에 안 된다고 쳐. 그러면 저도 얘기하지만 학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찌됐건 이 시장 상황상 1,000명, 2,000명만 돼도 어찌됐건 유튜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보면은 사실 물건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 그리고 그 한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서 인터뷰할까 이런 환경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나는 내 스스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내가 얻어야 되는 그 지위보다 훨씬 더 많이 얻게 되니까. 근데 고체왁스 얘기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죠. 네, 돌아가요. 내가 편집하기 개빡셀 거야. 근데 갑이야. 그런 거죠. 고체왁스는 이 성질 특성상 도장면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애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장면이어도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 얘가 느꼈던 감정과 내가 느꼈던 감정이 큰 편차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써봤던 고체학생들 난 이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블루믹스 데자뷰. 항상 얘기하는 블루믹스 데자뷰. 블루믹스 같은 브랜드는 그 가격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광이에요 사실. 그럼 광의 포커스가
네. 작업성은요? 작업성 괜찮아요. 평이에요. 그러면 광이 우선의 내구성은? 몰라, 관심 없어요. 아, 똑바르면 되겠다. 그러면 고체 왁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광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광이 아크릴룩이 있고 웬룩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저는 미안한데 웬룩이고 아크릴룩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분을 하라고 하면 이게 웬룩인가 이게 왜 아크릴룩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유리막을 올렸어. 유리막을 올려. 그러면은 이 반사되는 선이 되게 칼같이 쫙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고체 왁스를 올렸어. 그러면 칼같이 쫙 떨어졌던 그 선이 똑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약간 우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웬룩 아크릴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무슨 색? 흰색, 이 차는 무슨 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그게 미비하다. 두 개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얘를 아크릴 하이트라고 부르고 얘는 웨트 하이트라고 부르면, 그러면 여기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는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뭔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미는 가뜩이나 왜 도대체 세차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미친놈처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웬룩이다 아크릴룩이다를 굳이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 행위, 디테일링을 하는 행위 자체가 행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규정과 어느 범주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게 싫다는 얘기를 듣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범주에 갇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분명히 기준이 될 때가 있거든. 내가 크리스탈 코트는 누구나 많이들 써보잖아요. 크리스탈 코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기준이 된 거야. 그럼요. 스탠다드가 많이 빨린 게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가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스탠다드를 빙자해가지고 너 이거 안 쓰면은 뭐야? 너 이거 왜 써? 병신이야?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존중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거는 아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좀 더 어렵게 가볼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썼는데 제일 난 별로였다. 제일 별로였던 고체 왁스 중에서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고체 왁스. 있는데 얘기 안 할게요. 진짜 명확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저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 제품이 뭐가 안 좋았어요? 작업성 그럼 작업성도 또 중요한 요소기도 하네요. 중요한 요소죠. 이게 늘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느꼈는데 뭔가를 맞추면 뭔가가 늘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형도 있고, 저희는 포기한 거죠. 과감하게 브랜드를 시작할 때 이러지 말자. 그냥 내가 내세우고 싶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자라는 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점이 생겼어요. 무슨 단점? 한계점이 보여. 그죠? 한계점이 보여. 이게 또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저 브랜드사로서는 불스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불손이 당연히 부러운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부러운 게 맞겠지. 근데 부러우면서도 안 부럽기도 해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색깔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시 미트다. 네. 워시 미트 이번에 울트라 레인보우랑 이제 냥냥 미트 양양. 양양 미트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보면, 미트 하나 그 원단 하나 내가 원하는 시방대로 맞추려면 워시 미트를 뭐 한 10,000장 MOQ를 그만큼 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MOQ를 내가 감당이 가능해? 감당이 불가능해? 이 영역에 들어서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많은 분들이 핑크색 이번에 냈었어야 되는데 핑크색 안 내가지고 아쉽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야. 나도 핑크색 내고 싶지. 근데 원단이라는 게 염색값이라는 게 10,000장 어떻게 팔 거야? 이거 견적이 안 나온단 말이죠. 100명이 100장씩 사주시면 10,000장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10,000장을 내가 들고 오면 이거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과학적 접근을 잘 하시잖아요. 제가 과학적 접근을 해드릴게요. 10,000장을 팔려면은 후카페 때 10,000장을 팔면 이틀을 했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8시간 정도, 16시간이야. 만 나누기 16시간 하면은 1시간에 몇 장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부러운 거죠. 새알람은 예를 들어서 새알람이다. 새알람은 색깔 2개 이번에 또 추가됐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냥 신상 색깔이 2개가 나왔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보여버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럼 쟤네는 저거 2만 장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이 판단이 서니까 저거를 도전한 거 아니야. 가능하시죠. 말이 좋아서 만장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워시미트 한 장에 10,000원이라고 치면 원가율도 2배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런데 그게 10,000원 팔아가지고 5,000원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직접 계산이 될 텐데, 5,000원보다 더 비싸, 원가가. 실제 원단 원가가 그냥. 그러면은 얘네는 도대체 얼마를 태우는 거야? 이게. 지식에 오류가 있으시네. 병자님이 만장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다 만장이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기준 잣대에 세울 때. 하지만 MOQ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MOQ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싸게 사면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비싸게 팔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이게 시장의 논리라는 거는 굉장히 꼬여있어요. 아, 그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양념미트를 얘기하다 보면 참 가면 저도 이제 미스틱 서커를 만들었지만 쓸데없겠어요. 부럽다. 그게 지금 MOQ가 작았거든요. 저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고 제가 원하던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가긴 나갔지만 이건 재미삼아 핑크에서 많이 나왔나? 여하튼 양념미트는 보다 보면은 과학적 접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단점은 뭡니까 양념미트? 양념미트 단점이요? 양념미트 단점이 뭐가 있을까? 개발자여서 단점을 모르는 건가? 양념미트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 그 색깔이 부족하다. 이것도 단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단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없어요? 완벽한 거. 이거 완벽 그 자체인가요? 단점이 뭘까요? 이쁜 모양이 잘 안 나오지. 모양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양념미트가? 네.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 그러면 또 MOQ가 너무 많다. 이것도 단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단 가지고 쓴 거니까. 그건 완장 아니었네. 그건 당연하죠. 완장 아니었네. 당연하지. 그러면 가격은요? 가격도 단점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15,900원이거든요. 괜찮다. 12,900원이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미트들이랑 가격이 똑같다고 봐야죠. 보통 미트들을 개발하실 때 저도 이번에 도전해본 거지만 다들 그 원단과 실의 결 이런 거 갖다가 뭐 무게, GSM이나 이런 거 갖다가 집중을 하실 때 저랑 지금 병자님은 이번에 모양에 갖고 기능성을 한번 찾아본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실, GSM, MOQ 다 이거 원단 건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단을 바꾸고 싶으면 만장의 그걸 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할 줄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 피드백은 사실 아니 그거를 넘어서려고 그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 모양을 바꾼 거죠. 난 즐기려고 동그라미 없는 걸 만들고 싶어서 동그라미 만든 거고, 병자님은 모양을 잡아서 이런 부분의 편리성을 좀 찾으신 거잖아요. 원단은 같더라도 원단 갖고 자랑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그쵸? 우린 기능성을 갖고 있고, 아니 난 재밌어. 이런 거를 봤을 때 양념미트가 잘 나온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점은 이번에 뭘까요? 내가 내 제품을 장점을 설명하라 그러면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양양. 뭐 제가 항상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워시미트라는 제품군 자체는 의외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선호되는 품목은 아니에요. 나도 패드를 쓰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밑으로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 네. 분명히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쉽게 이렇게 돌린다거나 앞뒷면에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그러려면은 스티치도 중간에 없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시볼이 걸리는 것도 그렇죠.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일단 1차적으로 장점인 거고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원단의 특징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매드니스가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서 이런 매드니스 계열의 원단들이 지금 맞잖아요. 이 원단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이 같은 거거든요. 먼지 포집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먼지 포집력이 아니라 오염물을 포집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 다시 안 나가잖아. 들어오면 확 잡아놔. 근데 문제는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 빼지를 못해요. 벌레가 하나 들어왔어요. 못 나가. 나와요. 못 나가.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이걸 다시 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땅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다 얘가 포집을 한 다음에 이걸 제대로 빼야 되거든. 근데 이걸 빼려면 이렇게 문대서 안 나와요. 그거는 세제 안에 있는 검정 오염물을 뺄 때의 얘긴 거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수월이 날 것 같은 까끌까끌한 애들 알갱이를 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긁어내야 되는 거야. 긁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손톱에 때 낀 거 네, 손톱에 때 낀 거 때 뺄 때도 보면은 이거를 그 때를 긁어가지고 때를 빼내는 그게 거잖아요. 똑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워시 미트든 워시 패드든 그딴 식으로 생겨먹은 원단은 빨래를 존나 자주 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긁어서 빼야 돼. 눌러서 긁어내는 거예요, 이물질을. 그래서 빨래판에다가 비비는 거는 오염물이 그 안에서 위아래로 위치 교환하는 거지. 이 실제로는 그립가드에 강하게 누르면서 이거를 때국물을 이렇게 긁어내는 코딱지 묻히듯이. 그래도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걔는 원단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비비면서 빨아야 된다는 그럼 거죠. 양양 미트는 그래서 최초 개발 방향부터가 그거였어요. 나는 밥을 존나 세게 줘서 그립가드에다 비벼야겠다는 거야. 패드 가지고는 그건 처음 알았어. 패드 가지고는 스펀지가 눌러지잖아요. 그러면 스펀지가 이 충격을 받아주잖아. 네. 그럼 밑에 애는 가압이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펀지도 최대한 얇은 거를 쓴 거예요. 최대한 얇은 거를. 스펀지를 최대한 얇은 거를 써가지고 내가 눌렀을 때도 보다 이게 직접적으로 도장면이 좀 닿을 수 있게. 그렇다고 너무 또 스펀지를 다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휘트 되는 거야. 그것도 밑에도 되게 재밌어요.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인 거죠. 그런 만드는 거 되게 재밌었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좋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만드는 직원이 아니고. 아니,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리워시가 강제돼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오염물들 이 포집이 최대한 되더라도 덜 되게. 굵은 애들은 최대한 없게끔, 굵은 애들이 진짜 수월이 될 것 같은 애들이 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리워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면은 프리워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질문 거예요. 하나만 더. 중성, 우리 막 가긴 하는데 지금 내용이 중성 프리워시가 정말 나쁜 걸까요? 중성 프리워시 관련해서도 한 트럭이야. 지금 안 되겠다. 중성 프리워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양미트랑 그러니까 양양미트랑 중성 프리워시랑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 양양미트를 만들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럴 거면 패드 쓰지, 이럴 거면 미트 쓰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어딘가다 이거. 이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있잖아요. 기름만 놓고 쓰기에는 연료통이 너무 작아. 그렇다고 전기로만 운행하기에는 이동거리가 또 너무 작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야.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개 쓰레기 새끼인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정 환경에서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 내 집에 집밥이 있고 회사밥이 있어. 근데 마침 한 왕복 40km 정도 안짝의 거리야.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사실상 꽁으로 전기세만 내고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마침 내가 중간에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그런 직종이다. 그러면 집밥 회사밥이 충족돼 있고 중간중간에 장거리도 뛰어야 되는 사람 입장이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진 최고의 그거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건 사실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장점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이외의 대안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가장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부류로 보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카테고리가 세분화되는 거죠. 그렇죠. 중성 프리워시야 세정력도 별로고 희석비는 존나 많이 써야 되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써?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매드니스 원단 이게 지금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프리워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나라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안 그러면 수월 생기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자동 들어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프리워시를 해야 되는 직종이야. 근데 지금 생활하면서도 그렇죠. 소프트탑에 산성 이빠이, 알칼리 이빠이 위험하죠.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알칼리가 좋든 산성이 좋든 의미가 없는 거죠. 중성밖에 못 쓰는 상태일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런 느낌이 최근에 케미컬가이에서 무광 관련해서 이제 클린 슬레이트랑 퓨어한 세정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리플렉션 피드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피드님 본업이 있는데 그 무광인 상태로 차가 들어왔대.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방치를 하다 보면은 얘가 녹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 철분 제거제 뿌렸네? 이게 알고 보니까 철분 제거제도 필링이 되는 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광이 나기 시작하더래. 그쪽에는 무광인데 애매한 광이 나는 거지. 이도저도 아니네요. 계란광 같이 이렇게 애매하게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뭘 했다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폴리싱도 못해. 폴리싱 어떻게 해? 하면 조지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타야죠. 근데 이거 새 차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새 차 출고해야 되는 차인데?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케미컬 제조사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광을 안 타니까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광을 타는 사람들만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사실 철분 제거제가 그런 필링이 된다, 약간 좀 애매하게 광이 날 수 있다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 없단 말이죠. 그게 근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 차로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까지 그렇게 얼마큼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근데 그런 거죠. 다리를 수술해야 돼.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10%의 확률로 재수 없으면 다리 잘라야 된대. 그러면은 90%의 확률이잖아. 선택은 누구? 90%의 확률은 괜찮잖아.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90% 되는 사람들이 90%에 속하는 사람들이 10%의 특성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중성 프리어시는 딱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중성 프리어시밖에 못 쓰는 상태라고 치면 이게 근데 어느샌가 알카리 프리어시, 산성 프리어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중성 프리어시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느샌가 이게 좀 바뀌어서 그런 거지. 예전에는 중성 프리어시였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어느샌가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라는 확률이 좀 많긴 했죠. 쓰면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충성도 세네 번 계속 깨면은 어떻게든 그럼요. 제거된다고. 그럼요. 근데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냐 안 하냐 차이인데 거긴 난 디테일링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행위를 계속 하면서 이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프로세스를 줄이거나 뭔가 이거를 즐기려는 행위를 자꾸 어느샌가 이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서 좀 규정을 아까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안에 필요한 바뀌지 않고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시선에 대한 남에 대한 존중 같은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잘못됐다라는 논제가 자체가 좀 아쉽다는 거죠. 저는 저 수상스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수상스키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수상스키 한 번 타는데 25,000원, 35,000원이야. 제대로 타려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컷은 타야 돼. 저 많이 탈 때는 한 네다섯 컷 탔어요. 그러면은 교통비 치고 뭐 치고 하면은 한 15만원, 20만원 요원짜리 깨진단 말이지. 꽤 많이 돈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컷을 타기 전에 미리 이론 공부라든가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리고 한 컷을 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본단 말이야. 아니요, 나는 수상스키 아니거든요. 수상스키는 점프가 없어요. 아니 이게 빙글 돌잖아. 그런 거는 보드. 니보드 그런 거였나? 그거는 저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나는 스키.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런 거 하면 뒤져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고민을 해봐. 선생님이랑도 막 얘기해. 주변 사람들이랑도 막 얘기해. 내가 잘하고 싶어서. 왜냐? 그거를 하는 행위가 비싸니까. 한 번에 한 컷을 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즐기자. 이왕이면은 뭐 이거를 내가 한번 탈 때도 좀 잘 타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뭐 이렇게 막 생각을 막 하잖아요. 새 차는 지금 제가 막말로 여기에서 지금 내비게이션 찍어도 셀프 세차장 여기 최소 한 3-4개는 나올걸? 그럼요. 나오죠. 세차 뭐 비싸 이게? 3,000원, 4,000원 고압사 한번 그렇게 뿌리잖아요. 엄청 비싸지 않은 취미예요. 내 관점에서는. 아니지. 물론 비교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내가 세차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막 세차를 막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각하는 취미가 아니야. 그냥 이런 거 같아 그러면 한번 가서 해보면 돼. 나도 그건 찬성. 그냥 해봐도 내 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차를 좋아해.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많은 생각과 많은 그런 나의 주장을 뭔가 이렇게 납득 가능하게 내가 그 근거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건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다른 영역인데. 그럼 또 올라가면은 유튜버 분들께서 비교군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근거를 보여주는 거랑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다르다. 그 스스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랑 우리 집에 금송아지를 촬영 장비를 들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찍는 거는 찍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 다른 영역이라고. 그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안 좋아, 이 제품이 안 좋아 라고 하려면 그게 왜 안 좋은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 해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쭈르르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마이너스님의 영상 대략제가 나왔어요.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때까지 런닝스 영상 방송에 한 번도 등장 못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는 브랜드가 됐나 보다. 저도 행복했었거든요. 유튜버 분들을 맞춰갖고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배울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게 막연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뭘요? 비교 리뷰요? 비교하는 게. 나 비교 리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플레이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좋아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거죠. 그게 그냥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좋아? 뭐요? 이거? 이거 얘기했잖아. 가성비. 200만 원짜리인데 난 지금 2만 타고 있다니까 지금 꼬고 타는 거예요. 지금 기름값만 내고. VS에 그 크코프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성비 좋다고 하시잖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 왜 좋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경험에서는 30번을 뿌리면 광도가 올라오고 15번을 뿌리니까 광도가 더 올라오고 돌방을 실제로 방어해 주는 것 같고, 그게 근거가 사실인지 비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기준과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걸 좋다라고 결론까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난 이 부분에서 경자님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자 이해를 못하는 부분 하나. 굉장히 과학적 접근을 되게 잘하셔. 그리고 객관적인 내용들은. 근데 이게 가끔가는 지식에 오류가 있고. 나는 절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할 때 객관적으로 잘 얘기하셔. 그러니까 저는 뇌피셜 덩어리야. 내 얘기가 절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정. 그런데 남들이 내비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라니까.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좀 일반인인데 팔로워들이 있어. 거기에 내비션을 때려버리는 거지. 나는 왜냐면 나는 그런 거예요. 리뷰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평가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통계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사람이에요. 그 통계적인 게 그 얘기하는 변수, 매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차량을 똑같이 출고해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차를 똑같이 운전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해보고 너는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 결과들, 느낀 거 이런 거를 토대로 이 제품을 되게 통계학적으로 평가하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타율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걸 좋아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 근거가 없이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있죠.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나는 괜찮은 가격에 사고 싶어.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원래 소비자의 기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괜찮은 가격에 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들어줄 수 있는 거, 제조사들은 그걸 들어줄 수 있어. 이거 테스트해보고 이거 테스트해보고 저거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최대한 근접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업체가 잘 되면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걸 잘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 같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게, 제 생각은 다른 분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저도 약간 고집을 부린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분들이 저희 거를 좋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은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너가 그걸 쓰면 안 돼. 전형적으로 왜 그걸 써? 그러면 난 되물어보는 거야. 왜 이걸 쓰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안 되는 이유는 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는 궁금한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크코플 30번 뿌리는 그 친구한테도 얘기하잖아. 네 크코플을 쓰는 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너 새끼 쓰는 태도가, 그게 쓰는 방법이 존나 씨발 잘못됐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크코플을 쓰지 말라가 아니야. 크코플 써도 된다 이거야. 근데 크코플을 씨발 누가 그딴 식으로 쓰냐 이거야. 근데 누가 그딴 식으로 쓰냐는, 남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너 혼자 그렇게 쓰니까 너가 미친놈이야가 아니라, 야 내가 개발자한테 물어봐도 그렇게는 안 써 이 새끼야. 이게 너무 많이 뿌려. 좋아. 저는 요즘 구분을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새로 유튜브를 할 건데, 설명 강명 대표님 워낙 세차 초보들이나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또 계속 보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다르게 생각한 게 있어요. 세차를 취미로 삼고 싶은 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에이드죠. 그래요? 나 몰랐어. 그게 지금 에이드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세차 하고 싶은 세차 환자 지망생 분들이 가장 좋은 가이드로 쓸 수 있는 게 에이드야. 그러시구나. 맞네요. 역시 태훈님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도 하나의 입문서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좋죠. 이때까지 저희 유리티 같은 경우는 너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가 타사 거를 허락을 받고 리뷰하는 건 나쁜 모습인 거야? 아니면 허락이 없어도 상관없어. 안 되죠. 내가 내 제품 팔고 있는데 다른 제품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게 왜 잘못된 걸까? 다만 이제 그건 있겠지. 그 소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새끼 개새끼라고 할 수는 있겠지. 하여튼 저는 나쁜 얘기가 아니죠. 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가 아니 잠깐만요. 이때까지 장르를 깨면서 업체가 유튜버를 인터뷰하는 건 제가 처음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없어요. 아닐 수도 있죠. 정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 분명히 배터리가 먼저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배터리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저는 정재님이 이런 얘기할 때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힘들었거든?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도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까 원단 얘기, MOQ 얘기 막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뭐가 그렇게 억울했었어? 억울한 게 아니야. 이건 억울한 게 아니야. 이 시장에 결국- 대해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모트라인에서 지난주인가 하여튼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맥라렌 같은 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차래. 근데 대부분 그 가격대의 자동차들은 재미가 아니라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어. 그런 용으로 더 많이 쓴다 이거지. 그것도 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S63 컨버터블은 까불인가? 막 모트라인이 보기에 재밌는 차들이 점점 단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알겠는 말씀.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차들이 잘 팔렸으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고체 왁스를 좋아해. 그리고 고체 왁스가 주는 특유의 강도의 느낌이 분명히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구성만 얘기해. 그러면 결국 내구성을 가져가려면 강도가 어느 정도 죽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몰면서 오토바이처럼 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싶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 내가 자동차를 몰면서 하늘로 날고 싶어. 이거는 두 개는 상충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같이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원해. 그래서 이 수요층이 월등하게 많은 상태에서 공급이 따라가면서 뒤지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뒤져가면 가슴이 아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 문화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왜냐, 고체 왁스라는 것도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런 풀어내는 방법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물 앞에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고체왁스가 상대적으로 죽어간 거지. 물왁스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구성을 보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정확하게 물왁스 시대가 맞아요. 물왁스 시대가 맞죠. 물왁스 시대인데 그러면 고체왁스는 이 약간 시대, 아날로그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 있어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걸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니네 회사가 사양산업이고 니네 회사가 돈을 더 이상 못 벌면 접어야지 라고 얘기를 쉽게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근데 꼭 죽어야 돼? 아니 그걸 만드는 분들이 힘들어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럼 강요지. 그걸 살려주고 싶은 그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거를 얘기를 할 수는 그럼 있잖아. 유튜버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힘이 있으시면은 편집할 시간이 없다고. 일단 내 먹고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버리는데 왜 남들 못 버리게 하냐고. 제가 엊그제인가 지난주인가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코팅을 왜 하지? 코팅을 왜 할까요? 저 코팅이요? 그냥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한 보호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 뭐에 대한 잔기스. 잔기스? 응. 이게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쳐도 먼지나 외부 이물질들의 물론 돌방은 못 막지만 가벼운 먼지가 스월 같은 거를 막아준다고 생각. 그리고 내가 차가 주차해놨을 때 내가 여기 옆에 지나가면서 차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나는 스피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난 그쪽으로 가서 만들잖아. 응. 난 밸런스형이 아니라. 그래서 모로코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작업이 더럽게 힘들지. 나는 모로코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난 모로코를 되게 좋아해.
근데 자주 안 피코트 블랙이나 모로코, 난 모로코 심지어 최근에도 한 명 더 샀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모르겠. 나는 모로코를 되게 좋아해. 왜냐면 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자동차가 데미지를 받으려면 무슨 데미지가, 자외선에 대한 데미지 있을 거야. 있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그런 외부의 접촉에 의한 데미지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워터 스팟도 있을 수 있고. 있죠. 발수가 좋으면 어느 걸 막아주는 거야? 발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신경. 발수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우리는 비 오는 날이 많아,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아. 비 안 오는 날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렇지.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확률이 비가 오면 세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근데 그 발수가 나오는 게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발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뭐가 좋냐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 코팅을 해야 되는 코팅의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있지. 발수를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을 수. 그래,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방탄복을 사러 갔는데 이거 방탄복 보세요. 이거 핑크색이라 귀엽죠, 예쁘죠. 이거 걸어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근데 이걸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근데 난 또 이것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수가 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발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발수가 코팅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인 게 광인가 난 슬릭인가를 먼저 생각하니까. 광을 좋아하면은 내가 내 차가 진짜 뽐을 내고 싶다? 그럼 광이 먼저지. 그 다음에는 나는 내 차를 보호하고 싶어. 그럼 난 슬릭. 내가 조금만 더 이어서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그래서 자외선은 오늘 내가 이거 코팅 당장 안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변색 오는 거 아니야. 안 되죠. 아니. 엄청 오랜 기간이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워터 스팟은 발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확 박히는 워터 스팟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물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도장면에 잔류된 물이 항상 내가 그걸 없애줘야 돼.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 코팅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차량 보호, 도장면 보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난 앞만 봐도 마찰 개수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슬릭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코팅의 가장 사실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발수를 보고 싶어? 그럼 일단 유리막을 올려, 뿌리막을 올려. 그래서 그럼 그 밑에 일단 발수층이 자리 잡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슬릭 좋은 무락스만 계속 주구장창 계속 덧방 치는 거야. 그러면 니들이 보고 싶어하는 발수 봐.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팅층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최상의 슬릭, 마찰 개수 진짜 많이 낮춰주는 그런 제품들, 모로코 같은 것들 뿌리면서 계속 슬릭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세차하는 게, 실은 슬릭층이 일주일 되면은 보통 이제 마탱이가 슬슬 가기 시작하니까 덧방 쳐주는 거야. 레이어링.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는 슬릭을 덧방 쳐가지고 코팅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나는 슬릭을 많이 낮춰주는 제품을 좋아해. 근데 특징이 있어. 피코트 블랙도 그렇고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발수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작업성이 너무 나락을 가버리는 거야. 맞았어. 근데 지금 시장은 무락스 중심이고 작업성이 중요하다며. 내가 좋아하는 슬릭 최고 슬릭 원툴, 슬릭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제품들은 나는 이 제품이 훨씬 더 잘 개발돼가지고, 난 작업성 좀 어려워도 되니까. 작업성이 어려운 걸 왜 케미컬 탓을 하고 있나? 수건 탓을 해야 되는데 사실. 타월이 이 영향을 많이 미쳐. 타월이 80% 이상 작업성에, 근데 맨날 코스트코 타월 쓰면서 작업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트코 타월은 코스트코 타월이랑 궁합에 맞는 케미컬이 있어. 있죠. 그러면은 이 개발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슬릭 지금 사람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L001 같은 게 나오겠지. 슬릭 빼버려. 발수 좋아하네? 그러니까 발수 그냥 이빠이 넣어버려. 취향이잖아요. 난 그걸 좀 존중해. 이거는 있어요. 발수가 깨지면 코팅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내용? 그러니까 그런 거랑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요즘 트렌드랑 안 맞다, 내지는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사장되는 거야. 그리고 안 좋게 평가를 받는 거야. 근데 내 관점에서 보자면은 너무 단순한 거죠. 코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찰 개수를 떨구는 거야. 그리고 마찰 개수를 많이 떨궈주는 건 코팅제로서 역할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 애야. 근데 작업성이 안 좋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직원인데 내 말 좀 안 들을 뿐이야. 그럼 잘라야지.
근데 일을 너무너무 잘해. 우리나라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좋아해. 아니야. 어? 아니 시대가 바뀌었어. 아 그 시대가 잘 되는 직원이 훨씬 어? 그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타월은 못 썼나 봤더니 이런 아, 거. 진짜 타월 탓이 진짜.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 타월에 케미컬 밑에 뭐가 깔렸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 달라요. 그건 달라. 확실히 달라. 왜냐면은 근론 인터미션 같은 경우, 그 근론 인터미션도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1회차 때 너무너무 편했어. 2회차 때 올렸는데 너무 힘들어. 3회차 때 갑자기 귀신같이 좋아져. 뭐 이상해. 뭐 느낌이 좀 이상해.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조건값이 너무. 근데 그냥 작업성이 어렵대.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유리막을 밑에 깔아놓은 다음에 위에 슬릭 좋은 무락스로 계속 덧방을 친다. 그래서 마찰 계속을 떨군다. 내가 좋아하는 비딩 이런 거는 보고 슬릭은 계속 주면서 도장면 보호에 내가 이게 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안 끝낼 뿐이야. 2부로 한 번 더 끊어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정지환님은 실내 세차보다 외부 세차를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외부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는 프리워시에 대해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았고, 외부 코팅제에 대해서는 실력이 좋은 게 난 꽤 좋더라, 이런 지금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게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강요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거라니까. 이런 거의 맛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과정에 대한 디테일링의 과정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록에 나쁜 애를 만들려고 하면 업체가 어떻겠어요. 과정도 마찬가지야.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과정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얘기한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완벽한 적 없어요. 완벽한 방법, 그리고 완벽한 내구성, 발수를 쓴 게, 모든 게 갖춘 게 나타나 버렸어요. 모든 프로젝트 그렇지. 정자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런 건 못 만들어요. 그래, 세차는 한마디로 뭡니까? 네? 세차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 나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 아우, 그만 한마디만 해. 나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왜 네, 이때까지 세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세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사실 코팅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니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코팅이 제일 재밌는데? 뚱형도 마찬가지야. 뚱형한테도 그 얘기해. 뚱형한테도 누가 세차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네, 뚱형도. 내가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는 거. 뚱형도 세차 누가 대신해주고 자기는 고체왁스만 바르고 싶다고 그 얘기해. 나도 마찬가지야. 세차가 뭐라고 생각하긴, 차 닦는 거지 뭘. 그냥 차 대충 아무나 누가 닦아주고 그냥 예쁘게 닦아주고 그냥 코팅만 할래. 그냥 이거 누가 그냥 해주고 대충 그냥 알아서 해주고. 고치왁스 중에서 슬릭이 제일 좋았던 고치왁스는 뭐예요? 루미스? 빰바빠빰빰빰빰빰빰 나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빰바빠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빠. 자, 이렇게 오늘 세차용 자원님의 인터뷰를 근데 마치겠습니다. 슬릭이 좋았던 거? 인터뷰를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싱여볼 제품 중에서 슬릭 되게 좋았던 거가 있었는데 고치왁스? 기억이 안 나. 고치왁스? 네, 고치왁스 중에서. 근데 그거 있어. 난 진짜 이건 얘기하고 싶어. 네. 이건 얘기하고 싶어. 마지막 한마디 좋아요. 아니,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야. 왜? 내가 왜 마지막이라고 근데 규정을 지출 안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그 틀 안에 가둘래? 왜 자꾸 날 프레임 안에 가둘라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카메라가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이게 근데 그 생각이 들어. 제가 진짜 고체왁스에 감동을 느꼈을 때가 한 번 딱 있었거든요. 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 차였거든요. 네, 세차 이제 처음 이제 2년 전에 2년 전에 세차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상어 왁스 있죠, 피니시케어. 그거를 근데 AD에 보면 고체왁스가 제일 어렵다. 물왁스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크림 왁스고 그 다음에 고체왁스다. 뭐 엄청 막 되게 막 존나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상어 왁스를 발라봤는데 전혀 안 어려운 거야. 근데 상어 왁스를 딱 바르고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차가. 차 왜 이렇게 예쁘지? 그냥 감성이 그랬던 건 아닙니까? 태희 형이 그때는 이제 태희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던 때란 말이야. 태희 형이 이제 매일 세차하잖아요.
근데 태희님요? 어. 근데 이 태희 형이 태희 형이 오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때 그거 올렸을 때 내가 새벽부터 움직였었거든. 5시부터 와가지고 10시까지인가? 이렇게 끝내고 그러고 이제 그걸 다 올리고 나왔어. 근데 태희 형이 맞다, 기억난다고. 그 흰색 티구안 혹시 그 하셨던 분 아니냐 그 얘기하시더라고. 나 그 게시글 할 때. 근데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광이 진짜 좋았었어. 그러면은 인상에 가장 남았던 거는 블루미스의 대접도 아니라 아니 근데 블루믹스 데자뷰가 그럼 원탑이야. 다시 원탑. 블루믹스 데자뷰가 슬릭이 원탑. 제일 좋았잖아요. 그건 기억 안 나. 그건 진짜. 이게 정치인의 모르쇠와 비슷한 건가요? 아니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솔직히 슬릭 제일 좋은 거는 저 모로코랑 퀵코블이 진짜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락스를 안 좋아하는데도 모로코랑 퀵코블은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코카페 와가지고 코카페 때 그때 부스 와가지고 대표님 빨리 모로코 좀 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대표님 저 모로코 안 갔다. 왜냐면 모로코는 발라놓고서 슬릭을 느껴보는 거거든. 근데 타월 부스에 체험 부스였잖아요. 모로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타월질을 하면 슬릭이 강하게 느껴져. 되게 예쁘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모로코를 달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해운대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정무 감각이 존나 없는 거야. 이게 왜 자기 제품이 내가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는 그 판단이 딱딱 써야지. 걷다 대놓고 왜 갑자기 해운대가 들어오냐고. 나는 그때 해운대가 거기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뭘 도움이 되긴 뭔 도움이 돼. 신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모로코가 딱 올라가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슬릭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 어디 거예요? 모로코인데요. 괜찮죠? 모로코 좋네.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돼. 해운대 존나 뿌려봐도 슬릭이 하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정무 감각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보겠다는 거야. 이분이 지금 불안을 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걔 같은 거 말이야. 이게 해운대 아마 여기 갔더니 안 여기 있을걸? 있었어. 여기 트렁크에 있을걸 해운대? 이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제가 강제롭게 어디 트렁크에 있을 거야 이거. 그래 이거 해운대. 그때 줬던 거잖아. 많이 썼는데 아니 바로 옆에 그 가우디도 지금 자이언트 나한테 줬는데 이거 슬릭 올라오나? 이거 한번 뿌려볼까? 이 개 같은 거? 모로코가 슬릭이 기가 막힌데 이거 줘가지고 야, 향 좋다. 자, 이렇게 쉽습니다. 대충 발라도 되는 해운대. 퀵기어 슬릭까지 한번 간접광고 미스트 브러드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거 이게 슬릭이 좋냐고. 지금 이게 물기 때문에 이게 떼국물 올라오는 거 봐 이거 응? 에이 이게 별로야. 이거 별로야. 모로코가 최고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제가 보내버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Mystic blood. 뭐 어떡하라고. 왜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며. 얼마나 가냐? 나 부산 갈 거야. 야, 이거 납치다. 너 납치당한 거야. 이거 주제가 아니야. 중성프리어시는 중성프리어시도 얘기할 만해.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몰라 나도. 이만 가는 거 아니야? 몰라. 핑크 가이사요. 너 지금 연락 안 왔어 아직. 아니 이분은 얘기 잠깐 했는데 44분. 저 전화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저 인천공항까지 갑시다.